2월 16일 주간아치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2월 15일에서 4월 1일로 연기가 되면서 오히려 테마주들 순환매가 더욱더 강하게 나온 한 주였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유리기판, 전고체 배터리, 여기에 이제 하나그룹주들의 강세, 뭐 이런 업종들의 상승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투자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많이 나온 한 주였죠. 2월 주식시장의 일평일 거래대금이 20조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지수의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를 지난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충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리스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1기처럼 급작스럽게 관세 리스크가 터지거나 거기다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트럼프 1기의 관세 리스크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세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합의를 하더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합의를 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고, 예, 지금 이 1기 패턴이랑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 무역 이제 행정명령 한다. 그리고 딱 비슷하죠. 철강에 먼저 한다. 그리고 갑자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2월 15일은 빠르고 4월 1일로 미룬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여기에 다른 국가들도 뭐 중국도 보복 관세를 얘기하긴 했지만은 특정 품목, 네, 몇 개 안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들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현재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는 연기가 되었고 그리고 상호 관세도 4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 달 정도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합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들어왔고 여기에 기업들이 이제 관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낮아지는 성장률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업들의 정책들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혜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기판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업 진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테마주들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투자자들에게는 관심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비트코인을 사람들은 왜 투자합니까? 대박이 나니까. 도지코인 뭐 이런 몇 배씩 가니까.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도 테마주가 대박이 나야 돼요. 하나그룹주들이 최단기적으로 막 2배씩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제2의 하나그룹주, 제2의 하나엔지, 제2의 하나오션 이런 거 찾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다. 다만 제가 계속 걱정하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가장 말씀드린 게 OECD 국가 중에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다. 90%가 넘어요. 수출 이게 비중에 90%가 넘고 여기에 이 제조업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반도체가 비중 20%, 자동차가 10%, 석유 제품은 지금 중국이랑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버렸죠. 그나마 지금 선박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는 현재 수주를 다 받아놓은 상태고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자동차랑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탑10을 봤을 때 수입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결국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이 가장 높은데 이게 지금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다. 그냥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소합니까? 그냥 트럼프가 그냥 관대하게 관세를 매겨주는 것밖에 없어요. 일본처럼 막 둘이서 화기애애하면서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관세 리스크에 대한 합상이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1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뭐 이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판이 거의 9차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될 수 있겠죠. 정치적 변동성이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호재인데 중국 시진핑이 뭐 제가 토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미국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죠. 하웨이, 텐센트, 샤오미,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랑 지금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딥시크를 이번에 매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기 효과라고 이 정어리였나요? 정어리를 그물로 잡아서 수조에 놔두면은 다 죽어버리는데
매기를 넣어놓으면은 매기를 피해서 이제 도망치면서 계속 정원이가 살아있다. 시장에서 활력을 넣는다는 거지. 이게 절대 가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활력을 넣는다가 이제 매기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딥시크가 매기 효과를 만드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챗GPT 관련 테마주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했고, 물론 반대급부로 HBM 반도체들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급등했고, 그걸 제외하고는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또 어떤 관련된 산업들, 지금 기술 패권해가지고 갑자기 또 양자컴, 드론, 게임 뭐 전부 다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지금 패권 경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잘 테마주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들까지 확인하시면은 다음 주도 증시 어떻게 좀 운영할 수 있을지 약간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우디에서 지금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사우디에서 할 거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날짜가 많이 깡깡깡 바뀌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들이 정말 크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CX에 뿐만 아닙니다. 지금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 기기에 많이 들어가는 제품인데, 온디바이스, CX에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수단매가 현재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그룹주들도 강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있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은 지금 투자자들은 대박을 잡기 위해서 과감한 베팅도 많이 나온다. 요게 좀 맞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 날짜 좀 잘못됐네요. 이번 주 강세 종목들 하나그룹주들, 코스피노 하나그룹주들이 뭐 엄청나게 셌죠. 그리고 코리아 서킷 영상 올려드리자마자 많이 꼭 좋은 종목은 바로 오르더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업 이번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 기업들 플러스 PI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유리기판 관련 테마로 엮여버렸죠. 이런 테마주들이 같이 엮이면서 개별적인 테마로 많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좋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로봇 관련 테마도 세고, 미디어 관련 테마도 좋게 나왔고, 유리기판 테마도 좋게 나왔고, 제약바이오, 저 위에한테 그 전고체, 그냥 코스닥은 테마가 계속 돌아가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잘 잡으면 될 것 같고,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7일이죠. 미국 뉴욕 증시는 휴장합니다. 워싱턴 탄생일로 휴장하게 되고, 동국생명과학이 신규 상장하게 되는데, 학종근무가가 밴드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좀 부진할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롯데웰푸드가 주요 제품 26종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을 하는데, 코코아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최대치입니다. 역사상 최고가기 때문에 코코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수, 그게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 하나씩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F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지금 1분기까지는 금리 동결이 확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지금 패시브 매크로 지표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재무부에서의 국채 입찰 진행이 되고요.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내 20대 그룹 총수가 총수 경제사절단이 미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또 이제 관세 관련해서 협의가 좀 나올 수 있을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켈린 특사죠. 뿐만 아니고 지금 재무부 장관도 키이우에 지금 방문을 좀 일정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우디 회의도 날짜가 잡히면은 정말 크게 탄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진 첨단소재 공무청약 모티브링크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 보통 여러분들 옵션 만기일에는 전일날 움직여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미국 옵션 만기에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시건대에서 소비심리평가지수가 발표된다는 점들, 그리고 좀 큰 제로죠. 첨생법, 국내 첨생법이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이거 안 넣어드렸지만은 이제 의료 AI도 충분히 관련 테마를 엮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의료 AI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료 AI 관련 테마들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도 내용이 있다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제가 좀 노로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참가를 하지 못했는데, 매매를 거의 안 했죠. 다음 주에 좀 잘 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